로스앤젤레스의 공기가 달라졌다. LAFC와 인터 마이애미의 개막전을 하루 앞둔 시점 77,000명을 수용한다고 언급된 로스앤젤레스 메모리얼 콜리세움은 이미 매진으로 전해지고 경기장 주변에는 텐트가 형성될 정도의 열기가 감지된다. MLS 역사상 가장 거대한 매치업이라는 수식이 붙으며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모인다. 그러나 축제의 중심에서 예상 밖의 발언이 터져나왔다. 경기보다 먼저 말이 불을 붙였다. 무대는 콜리세움 프레스룸이다. 1932년과 1984년 올림픽이 열렸던 장소라는 설명과 함께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모인 자리. 질문의 초점은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인터 마이애미 그리고 LAFC의 주장 손흥민이었다. 기자는 묻는다. 상대는 메시다. 주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기대하느냐? 통상적인 답변은 신뢰와 지지일 것이다. 하지만 도스 산토스 감독의 반응은 달랐다고 전해진다. 그는 잠시 침묵한 뒤 나는 그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서 지난주 훈련에서 본 손흥민은 실망스러웠다고 덧붙였으며 너무 착하다, 너무 이타적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 만약 내일 경기장에서 착한 손흥민이 나온다면 주저없이 벤치로 불러들이겠다고 밝혔다. 개막전을 앞두고 에이스의 선발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프레스룸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는 묘사도 뒤따른다. 발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손흥민이 동료에게 패스하고 양보하려 든다면 우리는 100% 진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이어진다. 감독은 캡틴 손흥민이 아니라 골에 미친 괴물 손흥민을 원한다고 표현했고 피를 볼 각오로 뛰지 않는다면 주장관장을 찰 자격이 없다고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개된다. 공개석상에서 나온 이 문장들은 즉시 보도로 확산되었고 일부 매체는 이를 팀킬에 가까운 인터뷰로 다뤘다고 전해진다. 그 옆에 앉아있던 손흥민의 반응도 함께 묘사된다. 당황하거나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오히려 입가에 미소를 띠며 감독을 응시했다는 장면이다. 이 장면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낳는다. 팬들은 감독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고 하고 반대로 일부 전문가들은 이 발언을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석한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 해설위원으로 소개된 게리 네빌은 이것이 비난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의 역설적 표현일 수 있다고 분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칭찬보다 압박 속에서 더 강한 모습을 보였던 과거 사례가 언급된다. 토트넘 시절 벤치 멤버로 밀렸던 순간 해트트릭을 기록했다는 점, 득점 침묵이 길어질 때마다 원더골로 응답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된다. 또한 퍼거슨이 호날두를, 무리뉴가 드로그바를 자극했던 방식과 비교가 등장한다. 압박을 통해 폭발력을 끌어낸 사례라는 맥락이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로 수렴된다. 감독은 손흥민의 이타성을 문제 삼았고 그 반대편의 모습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착한 리더가 아니라 직접 해결하는 존재. 공개적인 도발은 이제 경기의 일부가 된다. 77,000명이 지켜볼 무대에서 이 발언이 어떤 장면으로 돌아올지 시선이 모인다. 개막전을 향한 긴장감은 그대로 이어진다. 도스 산토스 감독의 발언 이후 경기는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응답의 무대로 재구성된다. 77,000명이 들어찬다고 언급된 콜리세움, 상대는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인터 마이애미. 전개에 따르면 초반 흐름은 인터 마이애미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제시된다. 메시, 수아레스, 부스케츠의 조직력을 앞세워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다는 예측이다. LAFC가 수세에 몰리고 관중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오는 장면까지 그려진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감독이 요구한 변화가 시험대에 오른다는 구조다. 설명에 따르면 손흥민은 수비 가담을 줄이고 뒷공간을 노리는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패스와 양보 대신 공을 잡으면 골대를 향해 질주하는 모습이 요구된다. 구체적인 상상 장면도 제시된다. 전반 30분, 인터 마이애미의 코너킥을 차단한 뒤 하프라인 뒤에서부터 스프린트를 시작하는 장면. 수비수들이 추격하지만 1대1 상황이 만들어지고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그림이다. 그리고 세리머니는 관중석이 아닌 벤치를 향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감독과의 포옹, 이래도 부족합니까? 라는 상징적 메시지까지 상정된다. 이 모든 장면은 실제 결과가 아니라 전날 기자회견이 만들어낸 서사적 가능성으로 제시된다. 이 흐름은 곧 또 다른 이야기로 확장된다. 장소는 다시 LA지만 이번에는 발언의 주체가 달라진다. 토트넘 셰스퍼의 다니엘 레비 전 회장으로 소개된 인물이다. 그의 25년 재임 기간 중 가장 뼈아픈 실수가 바로 손흥민을 미국으로 보낸 것이라는 발언이 전해졌다고 서술된다.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모두가 아는 대상이라는 식의 전개다. LA가 축제 분위기로 묘사되는 반면 런던은 충격과 침묵에 빠진 공간으로 대비된다. 전개에 따르면 토트넘은 강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묘사된다. 팬들은 분노와 허탈을 드러내고 구단 내부는 침묵에 잠겼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반면 손흥민이 미국 땅을 밟은 뒤 보여준 퍼포먼스는 의심을 지웠다고 한다.
3개월간 공식 경기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이 언급되고 은퇴 수순이라는 비판도 있었다고 제시된다. 그러나 복귀 무대에서의 경기력이 모든 의심을 무너뜨렸다는 구조다. 시간은 18일로 특정된다. 장소는 온두라스 산페드로술라의 프란시스코 모라산 스타디움. 2026 시즌 콘카캡 챔피언스컵 1라운드 경기로 설명된다. 더운 날씨와 습한 환경 속에서도 손흥민은 평온한 표정이었다는 묘사가 따른다. 전반 11분 공을 잡자 3명의 수비수가 달려들었고 무리한 돌파 대신 다비드 마르티네스에게 정확한 패스를 연결해 득점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어서 얻어낸 페널티킥을 직접 성공시키며 시즌 첫 골이자 미국 무대 첫 골을 기록했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전반 24분에는 롱패스를 트래핑한 뒤 부안가에게 패스를 내줘 득점을 도왔고 전반 39분 문전 혼전 상황에서는 티모시 틸만에게 연결해 또 하나의 골을 만들어냈다고 전해진다. 결과는 6대1. 한 경기, 특히 전반 45분 안에 1골 3도움, 공격 포인트 사계라는 수치가 제시된다. 상대팀 레알 에스파니아의 캄포스 감독이 자연재해를 마주한 기분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며 전술로 막을 수 없는 존재라는 평가가 덧붙는다. 이 수치와 장면들은 곧바로 런던의 반응과 연결된다. 현지 매체들이 이를 대서특필했고 토트넘의 현실을 비판했다고 전개된다. 하이라이트를 본 뒤 레비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는 묘사와 함께 그의 후회 발언이 흘러나왔다고 서술된다. 평가의 기준은 단순한 득점이 아니라 잃어버린 가치에 대한 자각이라는 흐름으로 이어진다. 다니엘 레비 전 회장의 발언으로 전해진 내용은 구체적이다. 손흥민이 30대 중반에 접어들었다는 판단, 에이징 커브에 대한 우려, 주급체계 개편이라는 경제적 논리에 집중했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경영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판단이었다는 자성으로 이어진다고 서술된다. 나이가 들수록 기량이 떨어지는 선수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지고 강해지는 선수였다는 점을 떠난 뒤에야 깨달았다는 표현도 포함된다. 숫자 중심의 평가로 알려진 인물이 실수를 인정했다는 점이 강조된다. 전개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손흥민 이적 이후 토트넘이 겪고 있다고 서술된 변화가 나열된다. 유니폼 판매량이 40% 이상 급감했다는 수치, 아시아 마케팅 수익이 반토막이 났다는 표현, 경기장 투어 프로그램 예약률이 하락했다는 내용이 이어진다. 이는 단순한 득점력 감소가 아니라 브랜드 가치의 손실로 확장된다. 그라운드 위에서도 공백이 제시된다. 동료를 독려하고 흐름을 바꾸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 이른바 캡틴 소니의 빈자리다. 유럽 전체를 통틀어도 대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덧붙는다. 앨런 시어러로 소개된 인물의 팟캐스트 발언도 인용된다. 토트넘은 10골, 20골을 넣는 공격수를 보낸 것이 아니라 구단의 영혼을 팔았다는 표현이다. 자신이 골을 넣을 수 있음에도 동료를 살리는 플레이, 팀 전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영향력이 언급된다. 아스널의 레전드로 소개된 티에리 앙리 역시 존경을 표하며 그를 붙잡지 않은 것은 프리미어리그 전체의 손실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전해진다. 서로 다른 입장에서 나온 평가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구조다. 이야기는 다시 손흥민의 3개월로 돌아간다. 미국 이적 후 공식 경기에 나서지 않았던 기간이다. 부상설, 프리시즌 5경기 전 경기 결장, 부정적인 루머가 돌았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그러나 그는 침묵을 지켰고 훈련장에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다고 전해진다. 여기에는 일정 차이에 대한 설명이 덧붙는다. 영국은 가을에 시작해 봄에 끝나는 추춘제, 미국은 봄에 시작해 가을에 끝나는 춘추제, 생체 리듬의 차이가 선수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맥락이다. LA 구단이 즉시 투입을 원했을 수 있지만 손흥민과 구단은 2026년 월드컵과 장기적인 활약을 고려해 몸 관리를 택했다는 설명으로 이어진다. 그 기간 동안의 행동도 나열된다. 어린 선수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했고 스페인어를 섞어 남미 출신 선수들과 소통했으며 훈련 후 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해 한국 음식을 대접하며 팀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증언이다. 이러한 과정이 18일 경기의 결과로 연결된다는 서술 구조가 형성된다. 부안가의 득점 후 가장 먼저 달려간 대상이 손흥민이었다는 장면, 마르티네스가 득점 후 손흥민을 가리켰다는 장면이 그 근거로 제시된다. 이미 선수단 내부에서 그를 캡틴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결론으로 수렴된다. 경기 종료 후 온두라스의 밤, 환하게 웃는 모습이 묘사된다. 런던의 팬들이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른다는 대비가 따라붙는다. 한쪽은 겨울을 맞았고 다른 한쪽은 황금기를 준비한다는 대비다. 그러나 중심에는 한 인물의 현재가 있다. 유럽을 거쳐 미국 무대까지 이어지는 흐름, 2026년을 향한 새로운 여정이 제시된다. 감독의 공개 발언, 1골 3도움 6대1이라는 수치, 40% 감소라는 숫자, 반토막 난 수익, 그리고 3개월의 공백. 각각의 조각은 하나의 질문으로 모인다. 떠난 선택이 실수였는가?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이었는가? 답은 이미 그라운드 위 장면들로 제시되고 있다.